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내용이 저도 이렇게 뭐랄까 조금 알쏭달쏭합니다. 본문을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면이 있어요. 예, 그래도 자, 이건 뭐지? 예. 맹자가 말하기를 천하에서 말하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말한 건 아닌데 천하에서 말하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곧 고다, 고일 따름이다. 우리가 고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연유, 연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예, 퀘스천 마크죠. 일단은 여러분 요것만 가지고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말 가지고서 맹자가 말하는 것 성을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이 고가 뭐냐? 우리가 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를 먼저 알아야 되죠. 논리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성을 아는 게 아니라 이 고가 도대체 뭐냐? 맹자가 말하는 고가 뭐냐? 고일 따름이다. 고라고 하는 것은 고는 이로서 근본을 삼는다. 이게 또 뭐죠, 이거? 지금까지 이라고 하는 것은 사리, 사욕이 대표적이잖아요. 사리, 사욕. 사리. 이욕. 나쁜 뜻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것이 다 편견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맹자나 주자에 의해서 우리가 느껴왔었던 이라고 하는 것을 나쁜 뜻으로서 해석하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는 이 말은 맹자가 말한 그런 해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고 하는 것은 이로서 근본을 삼는다. 이가 뭐냐 이거죠. 이가 뭐냐. 성을 알기 위해서 고를 알아야 되고 고를 알기 위해서는 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도대체 이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면 안 돼요. 이는 나쁜 거다. 사욕 같은 그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안 돼. 그것은 아주 일부예요. 맹자에 이르러 가지고 이라고 하는 것이 나쁘게 군자는 인을 추구하고 소인은 이를 따른다. 이런 식의 뭐랄까 이분적 논리에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를 딱 대하는 순간 나쁘다. 나쁜 개념이다. 나쁜 뜻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이 글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 성이라고 하는 건 주자가 늘상 말한 대로 사람과 무리, 동물 이런 것들이 얻은 바로서 그 생의 이치를 얻은 바다. 생의 이치. 이렇게 표현한 거죠. 되게 어렵죠, 벌써? 이게 성리학의 어떻게 보면은 그 핵심 얘기예요. 사상이에요. 이게. 하늘에서부터 우리가 인물이 얻은 바의 이치다. 자, 여기서 이제 주자는 뭐라 그러냐면 이게 봤을 때 이것도 보면 주자도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고는 이미 그러한 좌치이다.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이미 그렇게 흘러내려온 흔적이다 이런 소리죠. 자, 만약 마치 이르는 바 천하지고와 같은 것이다. 천하지고. 요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해서 천하의 일. 요거는 고는 일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천하에 이미 그와 같이 진행되어졌던 일들. 사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이는 알고 보면 여기서는 순리대로 따른다는 뜻이에요. 순리대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 순리대로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고가 되는 거죠. 이것은 말하자면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흘러내려온 것을 이름이니 말하자면 사물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자, 이치. 여기서도 주자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통해서 보면 주자가 엄청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사물의 이치는 비록 뭐뭐 같다, 무형, 형체가 없어서 알기가 어렵다.
그죠? 여러분? 사물의 이치는 여러분, 형체가 없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치를 어떻게 알죠?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뭐가 보여야지 얘기를 하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중요한 뜻입니다. 사물의 이치는 비록 형체가 없어서 알기 어렵지만 이런 소리예요. 그러나 숫자가 있으니까 연자를 쓴 거죠. 그 발현지 이연은 흔적, 이미 드러난 발현한 이연은 반드시 거기에는 흔적이 있어서 쉽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유물, 유축, 요 유명한 시전에 여러분 이제 저절로 이제 이런 말을 알게 돼요. 유물, 유축. 자, 물이 있으면 법이 있다. 물이 있으면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일종의 연고 같은 거예요. 칙은 뭐죠? 성의 일종의.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도 쓸 수가 있죠. 자, 천천히 쓰겠습니다. 유시 물. 유시 물주. 요거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유시 물주, 유시 측. 자, 이 시자. 이와 같은 물이 있으면 이와 같은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물 유축이 그 시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거는 자, 유물 유축은 전체적으로 추론적으로 추상적으로 말했다면은 유시 물주 유시치라고 하는 하나의 구체적으로 말한 거예요. 이와 같은 물이 있으면 이와 같은 법칙이 있다. 이게 바로 이예요. 이. 자, 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가 무엇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말을 하는 순간 그것은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무엇을 통해서 아는가? 인식해지는가? 바로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통해서 이를 우리가 파악하는 거예요. 그 이치가 무엇이라고 하는 거. 사과하면 사과에 물이 있으면 거기에는 사과의 이치가 있고 배는 배의 이치가 있고 다 있잖아요. 약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감초라는 물건이 있으면 약재가 있으면 감초에 대한 약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자가 있으면 부자라는 물건이 있으면서 부자의 어떤 약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크게 틀리진 않아요. 크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와 같이 말을 했다는 거. 왜 무형난지인데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사물 가운데에 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사물을 통해서 우리는 인식하는 건데 그 사물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새라는 거죠.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새와 같다. 그래서 여기서 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현상으로서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가 이것도 제 생각에 여러분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능력에 따라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무형이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유형이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알기 어렵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파악하기 쉽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미우나 고우나 미우면서 배운다고 주자 철학을 좋아서 배웠고 30대 이후는 주자 철학을 멀리 했지만 이와 같은 생각들이 제 의식을 지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뭐 주자가 말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좋아하고 반대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상한론에서 배운 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견병지원. 참, 여러분, 이건 두고두고 멋진 말이에요. 우리가 병을 보는 게 뭐죠? 흔적이죠. 자취가 있고 누구나 쉽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누구나 보는 거예요. 병증은 누구나 경험되어지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이거 실증이잖아요. 실증. 실증은 누구나 말해도 속이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 머리가 아프다. 그게 속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감골 두통이다 하는 순간
음어 두통이다, 양성 두통이다 하는 순간 그것은 개인의 추론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언어의 혼란을 아직도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몰라요. 뭐가 이 견병지연의 뜻이 뭔지를 대부분이 모릅니다. 아직도. 깨쳐야 돼요. 이런 데서. 자, 이와 같은 경험적, 병은 경험적 사실이잖아요. 원은 뭐죠? 일종의 보이지 않고 알기 어려운 논리예요. 여러분 병의 원인을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도 몰랐고 지금도 어렵잖아요. 다만 그 드러난 현상을 통해서 추론하는 거죠. 이게 추론이죠. 일종의. 그래서 견병지연이라고 하는 말에는 이와 같은 뉘앙스가 다 내포되어 있다. 병증이라고 하는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누구나 이해되고 볼 수 있는 실증을 근거로 해서 본다. 실증을 근거로 해서 병의 원인을 규명한다. 추론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예.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서도 병증을 떠나서 원인을 찾는다는 것은 바보죠.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예. 항상 근거의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병의 원인은 시대에 맞아서 다를 수가 있어요. 현대에 들어와서는 예, 기혈수라든가 수화기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다만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는 수와 화 그리고 기를 가지고서 이해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현대의학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예, 방법으로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해석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관계없이 경험되어지는 사실이고, 예, 이것은 원은 변한다. 병증은 변한 게 아니죠. 예, 그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글을 통해 가지고서 주자의 이런 글을 통해 가지고서 이와 같은 해석학을 추론할 수가 있다. 저는 이것은 분명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예. 그래서 상한론 해석에 있어서 우리 한의학 해석에 있어서 견병지연은 중요한 어떠한 공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천하에서 세상에서 말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흔적을 가지고 말함에 예, 이치는 자명하다. 예, 여러분 이치가 어떻게 자명합니까? 이치를 우리가 추론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주자의 말도 이런데 하면 이게 뻥에 속는 거예요. 그 사건, 현상을 통해 가지고서 다만 현상을 근거로 해 가지고서 이치를 우리가 스스로 추측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자명합니까? 예. 그러니까 말을 쓰다 보면 옛날엔 이런데 전부 다 그래가지고 도텄네 어쩌네 그런 거죠. 잘못하면은 그래서 주자에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른바 소위, 이 소위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 인용할 때 소위라 그랬었죠. 그 유명한 여기서도 맹자에서도 나오죠. 이게 소문에서도 나옵니다. 이 말이 선언천자는 필요 허머인야라. 와,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예, 정말 그냥 피가 솟구쳐야 돼요, 여러분. 예, 피가 솟구쳐야 됩니다. 멋진 말이잖아요.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동중서가 한 말이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차례 얘기해. 동중서 한나라 때 유학자, 무제 때 학자. 자, 하늘에서 잘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한테서 증거를 찾는다.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운육기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상이 어쨌든 간에 모든 증거는 사람 인체와 현상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 마치 사람을 떠나서 오운육기를 가지고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하늘의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 건조하고 습하고 예를 들어서 덥고 춥고 간에 그와 같은 증상은 사람에서 나타나는데 사람한테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타나는 아니죠. 사람마다 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예. 여기 한 마디 또 있어요. 선옹고자는 여기서 옛 것을 잘 말한 자는 반드시 허무금이다. 반드시 오늘날에서 찾는다. 정말 멋있는 말이죠. 예, 여러분 이 말은 외우셔야 돼요.
그러나 소위 그 이른바 고는 반드시 자연의 세에 근본을 한다. 이건 자, 마치 사람이 선하고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비유, 자, 교유 조작. 뭔가 여러분 느낌으로 딱 와닿죠. 교유 조작하다. 이렇게 구부러뜨리고 나무를 이렇게 교정하고 이렇게 휘게 하고 그 조작은 인위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인위적인 거.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마치 사람이 악을 하고 물이 산에 있는 것은 자연의 연고가 아니다. 이게 또 앞에서 말한 세죠. 자, 요거는 뭐 맹자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지고 여기서 소위 그 앞에서 요런 말이 있었죠. 그 사물주의 이른바 천하지고라고 하는 거 인용했다 그랬죠. 이게 바로 여기서 역은 무사야 하며 요거 개사편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이거를 이해해야지 주자 성량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역은 생각이 없다. 행위가 없다. 적연부동이다가 고요한 상태에서 아무런 조짐이 없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이수통 천하지고 하나니 천하의 일에 대해서 드디어 통한다. 도대체 이게 뭐냐면 점을 말하는 거예요. 괴를 가지고서 옛날에 점칠 때 60개의 산 가지고 점쳤을 때 점치기 전에는 여기 어떠한 것도 생각도 없고 어떠한 행위도 없는데 그래서 적연부동하다가 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점친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때 점괘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게 소리예요. 그 점괘로 응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천하의 모든 일에 드디어 통한다. 그런데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역은 무사야 하며 무야 적연부동이라가 감이수통. 요거를 주자가 대학 장구 첫 구절에서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후세에 주자를 또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 점괘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사람의 그 심의 어떤 작용으로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대학 장구 첫 구절 예를 들어서 명덕은 인지 소득과 천이라 해서 하늘에서 얻은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이 구절을 변형해서 쓴 거예요. 허령불매 감이 수통이란 말 썼잖아요. 허령불매 허령에서 어둡지 않다. 감이 수통. 여기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하에 지극히 신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그 누가 능히 여기에 더불을 수가 있겠는가. 요거 나중에 하지만 여러분 적연부동 감이수통. 일종의 적연부동은 체죠. 감이수통은 이게 용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글도 여러분 되게 오해가 많은 거예요. 잘못 외우면. 자, 소어지자는 위기차기하다. 이것도 제가 자서변에서 썼어요. 인용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죠? 이거 잘못 해석하면 글이 진짜 옆길로 빠져요. 자, 그대로 할게요. 지자에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서 미워하는 바는 이렇게. 그러니까 자, 1번 지식이 있는 사람이 싫어하는 바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대충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점은 이렇게. 두 번째 다시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저질러지는 나쁜 점은 이런 소리예요. 그 두 번째가 맞습니다. 그것은 위기차격이다. 억지로 끼워 맞추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이렇게 마치 그렇기 때문에 원래 지라고 하는 것은 우가 수로를 행하는 것 같은 것으로서 하게 되면 여기 만약이라는 가정법이 있죠. 여기도 또 가정법이 있죠. 마치 지라고 하는 것은 우가 수를 움직인 것 같이 한다면
수혜를 복구했잖아요. 치수한 것 같이 한다면 즉 지에 문제될 게 없다. 자, 우가 행수한 것은 무사한 것을 행한 거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연지세로 자연의 세를 따라서 그같이 일을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무사라는 건 일을 안 했다가 아니라 마치 노자에서 말하는 무의와 같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억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자도 또한 그 무사한 바 이치대로 따라서 행한다면은 그 지는 또한 크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와 여기서 말하는 지는 차이가 있는 거죠. 천하 이치는 본래 다 이순하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소지. 지식이 적은 사람, 작은 사람들은 천착에 힘쓴다.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인 이유이다. 우가 행수는 바로 자연지 세로 인해서 인도한 것이요. 일찍이 사사로운 지식으로 억지로 그것을 뚫어가지고서 일삼은 바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수가 윤하의 성을 얻어서 해가 되지 않았다. 물길을 따라갔다는 거죠. 여기서도 주자가 이렇게 표현했죠. 물이라고 하는 것. 윤과 하라고 하는 성향. 윤은 뭐죠? 만물을 윤택하게 해주면서 아래로 내려가죠. 이게 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이죠. 윤택하게 한다. 내려간다. 요거 단어 하나하나 쓰는데도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이것도 서전에 나옵니다. 윤이라고 하는 게. 천지고와야 빨리 하겠습니다. 하늘이 높고 별들이 저렇게 멀리 있지만 그 영고를 진실로 찾을 것 같으면 천세일지, 천세 뒤에 그 날이 오는 것을 앉아서 가히 이룰 수가 있다. 천이 비록 높고 성신이 비록 멀지만 그 이미 그러한 자치를 구할 것 같으면 그 움직임에는 항상성이 있어서 일정해서 비록 천세의 오랜 세월이 지나갈지라도 그때의 어떠한 일지의 그 도수라고 하는 거 도수입니다. 일종의 그 어떠한 그 정해진 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에 앉아서 얻을 수 있다. 하물며 사물에 갇혀온 것에 있어서 만약 그 연고를 인해서 구할 것 같으면은 어찌 그 이치를 얻지 못하고 얻지 못해서 어찌 또 이것도 어찌 천착하는 것으로서 이를 삼겠는가. 필요나 일지이자는 반드시 말하대로 맹자어서 일지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한 것은 조력자, 역을, 달력 같은 거죠. 달력을 말하는 사람은 상고 11월 갑자, 삭의 밤이 어느 정도 반이 진행되었을 때 동지로부터 그 달력의 시작으로 삼는다.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밤중이라는 걸 말하는 건데 정자가 말해도 이 장은 전적으로 지를 위해서 바란 것이다. 우난 이르자면 주자죠. 사물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 아님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순리대로 따르게 되면 그것은 대지가 되고 만약에 자그마한 지로서 그것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자기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억지로 끼워 맞추면 이런 소리예요. 끼워 맞추면 성을 해하게 되고 도리어 부지하게 된다. 정자의 말이 가히 이 장의 요지를 심득했다고 할 수가 있다. 제가 조금 이제 그 출근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장이고 난해한 장인데 너무 좀 빨리 한 점이 있습니다. 뭐 천천히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뭐 제가 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지식이 짧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그냥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